2014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시즌에서 보여주던 위험은 사라진 채 팀의 부진과 당시 게임이 흘러가는 메타로 매경기 페이커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즌4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커 자체의 폼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음 윈터 시즌을 준비한다면 시즌5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평가들이 많았고, 그런 상태로 시즌5가 시작됩니다. 시즌5에 접어들면서 LCK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당시에 최강이라고 불렸던 삼성은 해산되어 대륙으로 퍼지게 되고, 페이커와 라인전을 비등하게 할 수 있다 싶은 LCK 미드라이너들 대부분이 한국 롤판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 페이커를 상대할 수 있던 선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투톱이라고 불리던 삼성 블루도 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무대인 대륙 또는 다른 해외로 나가고, 3위로 취급받던 나진 역시 팀원이 교체되며 팀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1등부터 3등 팀이 선수 교체로 부진을 겪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SKT가 이번 시즌5에선 강세일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며 시작된 첫 2015 스프링 시즌. 저번 시즌 내내 이어지던 하락세 때문인지 팬들 대부분은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갔고, 걱정했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규 시즌 1라운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SKT는 CJ와 진에어에게 패배하였고, 1라운드 4위로 마감하며 2013년도와 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부터 1라운드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더니 전승가들을 달렸고,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에서 패배의 쓴맛을 안겨준 CJ를 상대로 3대2의 결과를 받으며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에서는 페이커 대신 아지르의 황제인 이지훈이 3세트 내내 출전하며, 결승전에서의 활약은 없었지만 락스 타이거즈를 상대로 3대0 압승을 하며 2015 스프링 시즌을 우승하며 저번 시즌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SKT는 LCK를 우승하였기에 2015년 5월 7일 MSI 한국 대표로 출전하였고, 결승전까지 출전하였으나 EDG에게 막혀 결국 준우승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암흑기였던 시즌4 때의 모습은 점점 잊혀진 채 시즌5 때는 스프링 우승, MSI 준우승 등 SKT는 시즌5부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상태로 2015 서머에 출전하게 됩니다. 서머 시즌 SKT는 LCK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팀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승률 85%, 서머 시즌 전적 15승 1패로 당시 2위였던 락스 타이거즈를 상대로 1, 2세트 압도하면 이기는 등 1부 리그인 LCK에서 어나더 레벨을 증명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SKT랑 스크림을 하면 멘탈 관리에 좋지 않아 여러 팀들이 경기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지었고 2년 만에 롤드컵 진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시 1부 리그인 LCK를 양악하던 상태로 세계대회인 롤드컵에 진출했기에 국내 팬들의 기대감은 매우 커져 있었던 상태였고, 지난 2013년도에 페이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전세계 팬들의 기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SKT는 2015 롤드컵에서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매경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더니 결국 세계 무대인 롤드컵에서 전승 결승 진출이라는 이례적인 업적을 남겼고, 여기에 더해 롤드컵 개막일에 2차 타워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계 롤팬들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페이커는 결승전 입장 때는 베인 앞구르기 마냥 과감한 앞구르기를 선보였고, 서머 시즌에서 만났던 락스가 푸나틱을 상대로 3대0으로 처참히 무너뜨리며 세계무대 결승이 한국 대 한국 내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승전, 페이커의 라이즈는 강력했고 호진의 렉사이를 갱승시키더니 1대5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3경기에 패배하여 아쉽게 롤드컵 전승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따내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의 패배로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됩니다. 2015 SKT를 정리해보자면 팀원 전체가 원맨팀이라고 해도 될 수준으로 어느 한 라인도 아쉽지 않았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경기가 재미없을 만큼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여담으로 현 EDG의 굳건한 미드라이너인 스카웃이 당시 SKT 연습생이었는데 주전들한테 가려져 캐스파컵을 제외하고 출전을 못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시즌5를 보낸 SKT. 하지만 시즌6이 시작하자마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11월 25일 마린이 팀을 탈퇴하게 되며 최강팀에 공석이 생겼고, 나진의 멤버였던 듀크를 영입함으로써 그나마 마린의 빈자리를 채워줄 최상급 탑 라이너를 데려오게 됩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된 2016 스프링 시즌. 팀의 주전 중 한 명이 나갔기에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은 있어도 정규 시즌 세트 승률 63%로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1주차부터 진에어를 만나 2대0 완패를 당하며 확실히 전력이 약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시즌 최종 순위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라이벌이었던 KT를 만나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시즌 전적 16승 2패로 이번 시즌
시즌 엄청난 선전을 하던 락스를 또다시 결승에서 만나고 역대급 결승전을 찍게 됩니다. 1, 2경기는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3, 4경기는 마지막 한타 직전까지 글로벌 골드 500 차이로 완벽한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고, 특히나 4경기에선 페이커의 결정적인 카시오페아 4인궁이 들어가며 LCK 연속 3회 우승을 거머쥐게 되고, 멤버가 교체되어도 SKT가 최강팀임을 인증하게 됩니다. LCK를 연속으로 우승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이번 2016 MSI 역시 SKT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엔 팀워크가 더 좋아져서 전승 우승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롤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 1일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역시나 20분대의 경기를 끝내며 가뿐히 경기를 압살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커뮤니티에 해외 대회는 스베누선에서 정리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LCK의 위상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일차 경기부터 중화권 강팀들에게 깨지더니 3일차에도 연패를 해 총 4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 가득한 4일차 경기가 시작되고, 다행스럽게 전날과는 반대로 2연승을 하며 이후 5일차에는 유럽의 명문구단 G2까지 꺾고 다시 폼이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강전에서는 RNG를 상대로 페이커의 아지르와 피즈가 최고조로 달했다는 걸 증명하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더니, 결국 결승에서 CLG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6 서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며 롤드컵 진출권이 락스가 우승하는지에 달려있었고, 기적적으로 락스가 우승하며 겨우겨우 롤드컵행 기차표를 얻게 됩니다. MSI부터 폼이 올라가던 페이커는 절대 라인전만 봤을 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대회 내내 페이커랑 만라인을 선 선수들은 페이커의 무빙은 미쳤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노타겟팅 스킬은 절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즌2 때부터 했던 페이커의 보스트픽인 신드라, 라이즈는 OP 챔프로 취급받았기에 SKT를 상대로 하던 팀들 대부분은 뱀픽 카드를 페이커의 보스트픽을 견제하는 데 써야 했고, 가끔 한 번씩 벤이 풀리는 날이 생기면 미드 고속도로가 뚫리는 현장을 롤드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별 단계 5승 1패로 무난하게 8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 8강에서 만난 RNG를 상대로 페이커는 미드 기량 차이를 선보이며 3대1로 격파를 성공했습니다. 4강에서는 락스의 쿠로를 상대로 매경기 라인전 완승을 하였고, 특히나 벤기와 페이커는 듀오를 맞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망의 결승전, 삼성 갤럭시를 상대로 1경기부터 이번 롤드컵에서 자주 쓴 오리아나를 꺼내들었고, 미드 CS 차이를 조금씩 벌리며 성장 차이를 냈습니다. 게임 후반부 상대를 낚시하는 슈퍼플레이를 보이며 무난히 1세트를 선점했고, 이 경기에서는 라이즈가 풀려 페이커 대장군이 출격하며 초반부터 굴러온 순우 후보를 활용해 최종 KDA 6킬 0대 오어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결승전을 승승으로 좋은 출발을 하게 되지만 3경기 초반에는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3대0으로 압승하는 줄 알았으나, 글로벌 골드 1만 차이가 나던 게임을 내절해버렸고 초장기전으로 70분까지 진행되더니 결국 패배합니다. 멘탈에 영향이 갔는지 4경기에선 벤기 대신 블랭크가 들어갔지만 합이 맞지 않는 위태한 플레이를 보이다 4경기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오리아나 대신 빅토르를 픽하고 저번 4강에서 락스를 이기게 해준 벤기의 리신이 투입이 되며 마지막 5경기가 시작됩니다. 초반 삼성 갤럭시로 기울었던 게임은 SKT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초장기전으로 이어갔고, 결국 오브젝트 차이로 49분이라는 시간 끝에 SKT는 롤드컵 3회 우승 및 2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게 됩니다.